차를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내연기관으로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지? 뭐야 이거 도대체? 플래그십은 괜히 플래그십이 아니다. 자, 이닉스테리어는요 정말 길고 잘 빠졌어요. 뒤쪽 테일램프는 OLED일 거예요.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조명회사 아우디답게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여지는데, 지금은 낮이라 볼 수는 없지만 OLED 매트릭스 구조와 일자로 쭉 뻗어있는 테일램프, 그리고 앞쪽에도 그냥 전형적인 아우디의 얼굴인데 굉장히 큰 아우디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냥 대형 아우디구나, 대형 F세그먼트 럭셔리 세단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인테리어는 진짜 그야말로 신사예요. 어느 곳 하나 깔 게 없는, 정말 단정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어마무지한 단정함을 보여주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8 시리즈들, 아우디의 8 친구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RSQ8이라든지 Q8, 뭐 A8, S8 이런 친구들은 다 전면의 디스플레이가 정면을 향해 있고요. 6, 7 이런 친구들은 이쪽 운전석 쪽을 응시하게끔 디스플레이가 꺾여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아우디는 끔 나누기가 의외로 되게 명확한데요. 5, 4 이런 친구들은 이런 메인 디스플레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더라도 앞쪽에 있는 공조기 이런 아이들은 다 돌리는 느낌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슈퍼 드리븐을 지향하면서도 또 심지어 오너 드리븐의 느낌을 확실하게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와 실제 운동 성능을 같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나 혼자 타기도 되게 편하고요. 이렇게 조금 스포티하게 나가겠다 하면은 정말 그야말로 그냥 전기차처럼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지금도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보면, 유턴을 해보면 와, 이 회전 반경 어쩔 거야? 왜 이렇게 좁아? S클래스 정도까지의 엄청난 뱀처럼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웬만한 수준의 회전 반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운전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가뜩이나 이닉스테리어가 되게 젊고 젊은 부호들을 위한 그런 느낌의 이닉스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움직임까지도 이러니까 더 그런 느낌을 저한테 보여주네요. 모든 게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착석감도 승차감도 너무 좋습니다. 이닉스테리어를 얘기하다가 자꾸 승차감 착석감 얘기가 나오게 되네요. 이닉스테리어는 사실 그렇게 얘기할 게 많지 않아서 기존에 탔었던 7 시리즈, Q8 이런 리뷰들을 보시면은 이닉스테리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친구들과 이닉스테리어가 똑같고요. 그냥 다만 공조기가 마치 예전에 폭스바겐 페이튼이나 제규어의 아이들처럼 앞쪽이 가려지고 열리고 개폐식 방식의 공조기를 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빼고는 이닉스테리어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딱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승차감과 착자감에 대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과 착석감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물렁물렁하고 편안하고 그냥 물서스, 에어서스의 그 몰랑몰랑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되게 탄성도 꽤나 있으면서 되게 편안함을 유지해주는데도 탄력이 있어서 흐물흐물하지가 않고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전자와 승객들을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하체에서 엄청나게 그런 느낌을 받아주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기민한 느낌도 그대로 다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없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착석감입니다. 사실 제네시스 G90 걔도 이제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볼까 라고 싶지만, G90보다 이 친구가 더 나은데요? 왜냐면 G9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주는, 그냥 안락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포트를 놔두든 컴포트를 놔두든 간에 각자의 세팅대로 탄력적으로 받아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각 드라이브 모드마다 이 느낌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스포트 주행일 때는 그야말로 탄성이 있으면서 승차감이 매우 좋고요. 컴포트 플러스에 놔두니까 너무 편안하면서 너무 편한 거, 편하면서 편한 거, 탄성이 있으면서 편한 거. 일단 아우디 특히나 A8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를 베이스로 기반을 두고 모든 세팅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편안한 건 무조건 깔고 가고요. 그 다음에 스포티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게 나와줘서 움직이는 게 그냥 너무 좋은데요? 계속 이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의 착석감을 보여주고 있고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드리븐의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아봐야 그 진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탔을 때도 시트의 포지셔닝이라든지 착석감, 허리 요추를 받쳐주는 그런 느낌, 헤드레스트의 느낌, 이런 것들이 다 너무 편합니다. 옆구리나 어깨 부분도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스포츠 시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게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의 시트의 느낌이 정말 일품이네요. 너무 부드러운 나파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피부가 닿는 곳, 앉아있는 엉덩이, 제 몸이 닿이는 모든 곳이 다 너무 편안합니다.
편의 기능이라든지 편의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플레이나 모든 것들이 다 터치로 되어 있고, 제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셋을 하고 차선 유지까지 되면서 딱 느낌이 그냥 예전에 RS 이트론 GT나 이트론 GTI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ADAS 정도는 진행을 해줍니다. 아우디의 ADAS 특성상 이런 편의적인 기능에서 고속으로 달려야지 차선을 잘 잡아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하다라고 느껴지는데, 당연히 터치로 잡아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잘해요. 아우디가 ADAS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높은 점수를 계속 요새 저한테 받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우디의 ADAS는 제가 예전에 이트론 GT나 이트론 어느 순간부터 애가 굉장히 차선을 잘 잡더라고요. 국삼사도 슬금슬금 기술력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최근 BMW, 벤츠, EQS도 마찬가지고 아우디의 A8마저도 출시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ADAS를 잘 잡는 거 보면은 앞으로도 기술력 자체는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 보면은 지금 그 앞쪽에 ADAS를 위한 센서들이 꽤 있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더미로 되어 있는지 진짜 라이다가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양쪽에 동그라미 이렇게 뽁 하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ADAS를 굉장히 최근에도 잘하는 것 같고, 앞쪽에도 카메라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보면은 향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 선쉐이드, 승객석에 선쉐이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차량의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서 사실 편의성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거나 아쉽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제 동력 성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얘를 다이나믹으로 놓고 이렇게 달리잖아요? 뭐야 이거 도대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나가고요. 승차감은 너무 좋으면서 스포티한 느낌이 확연하게 딱 드러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느낌으로 애가 가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스티어링 휠의 기민함?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준중형 세단 정도의 기민한 리스폰스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꽤나 많은 마진폭을 갖고 있어서 되게 편안하고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엑셀러레이터의 반응 속도라든지 다른 리스폰스, 서스펜션의 리스폰스 이런 거는 되게 기민한데, 의외로 스티어링 휠의 피드백이 되게 뭔가 여유롭고 마진폭이 넓다 보니까 약간 장난감을 운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들어서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진짜 스포츠카를 운행을 하는데 이런 느낌을 준다 하면은 좀 아쉬울 수 있겠죠. 뭐 MA 컴페티션이라든지 GT63 AMG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지금도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은 진짜 장난감 같아요. 너무 가벼워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적당하게 내가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면 브레이크는 그냥 보통한 수준입니다. 뭐 엄청나게 확 밟히거나 브레이크 리스폰스 자체는 뭐 그렇게 아주 이 큰 차량을 강력하게 세워줄 정도로 여유가 넘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운전을 하거나 아빠 리뷰를 하는 정도의 리뷰를 할 때는 뭐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브레이크 성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력 성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컴포트를 베이스로 깔고 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편안하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같은 동승석이나 승객석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의전용 차량으로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편의성과 착좌감과 승차감, 안락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우디의 럭셔리 세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안락감이나 승차감, 운전 편의성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완벽한 차량처럼 보이는 이 친구도 아쉬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OTA라고 하는 기능이고 지속 가능성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기차가 아닌 이상 아무래도 내연기관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더 이상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얘는 OTA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인증받은 한도 내로 넘어서는 기능을 추가되거나 구조가 변경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OTA를 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한, 만들어진 그대로 폐차할 때까지 타야 되는 그런 숙명을 떠안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런 럭셔리 세단은 사실 이미 제조사에서 세팅 값이나 제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 정도의 만족감을 주려고 얘네가 세팅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건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더 이상의 기능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거의 뭐 하드웨어적 세팅은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거의 이 정도의 안락함과 승차감과 편의성을 제공을 하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질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거 이상의 만족감을 개인이 세팅을 하거나 추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게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를 이만큼 축적을 하고 럭셔리 세단으로서의 이 정도의 값어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한 거를 절대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껴지는 이런 편안한 착석감이라든지 안락함은 S클래스나 7 시리즈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차량은 너무나 잘 만들고 웰메이드고 아우디에서는 이만큼의 고급 세단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차량은 없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래그십이 괜히 플래그십이 아니다라는 느낌까지 들어요. 이 정도로 잘 만들 수 있는 거는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국삼사의 내연기관 차량들은 조금 레벨이 다르기는 해요. S클래스나 7시리즈 같은 경우도 제가 타면서 항상 느꼈던 게 차를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그리고 내연기관으로서 어떻게 이 정도까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런 거를 계속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독삼사의 독건 올리지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겠구나. 그나마 지금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현대기아 제네에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테슬라라고 하는 신생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대단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독건 올리지는 진짜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평하면서 그냥 오늘은 효율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8기통이잖아요. 아우디가 신기하게 다른 독삼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휘발유 차량으로서 그렇게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스포츠 주행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터당 4km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이거는 진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의 그냥 결론은요, 연비가 좋지 않고 거기에 맞바꾼 엄청난 럭셔리와 안락감과 착석감을 보여주는 대단한 세단임에는 확실하고요. 독일의 독건 올리지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특히나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고요. 독일 차량의 정수를 보여줬던 몇 럭셔리 세단들과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합니다. 진짜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나? 대단합니다. 아쉽게도 연비는 썩 좋지는 않지만 플래그십은 괜히 플래그십이 아니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차량 경험하고 가네요.